나는 올해 30 중반을 살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나름대로의 굴곡과 상처가 많았다. 웃을 날보다 울며 버텨야 했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다. 돌아보면 그 시작은 내가 20살이던 때였다. 아직 세상 물정을 다 알지 못하고 꿈과 설렘만 가득해야 할 나이에 나는 가장 큰 상처를 맞닥뜨렸다.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나갔다. 준비된 짐가방도 없었고 무슨 말 한마디도 없었다. 단지 그날따라 엄마의 표정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마음은 집을 떠난 상태였던 것 같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그 길로 떠났다고 했다. 아빠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엄마를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었다. 나는 촉이 이상했다. 뭔가 꺼림칙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해 엄마를 따라가 달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교묘하게 친구의 시선을 따돌리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엄마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그 후로 집안은 싸늘하게 변했다. 아빠는 말이 더 없어졌고 나는 하루하루가 답답했다. 엄마 없는 집은 늘 쓸쓸했다.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저녁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 하지만 나에겐 그런 풍경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어린 마음에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하루를 버티는 게 더 중요했다. 그렇게 사는 동안 내 20대는 빠르게 흘러갔다. 20살 초반에 나는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싶었지만 늘 조심스러웠다.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믿었다가 또 버려지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가시질 않았다. 그러다 24 무렵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와 함께할 때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고 나도 평범한 여자가 된 것 같았다. 25, 나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식 날의 공기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하객들이 환하게 웃어주었고 아빠는 어색한 양복을 입고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 순간만큼은 엄마의 부재로 허전했던 지난 세월이 잠시나마 잊혔다. 내 앞에 서 있는 남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나는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신혼집에서 소박하게 살았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 하나로 충분히 따뜻했다. 특히 나는 엄마처럼 가정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기에 아내라는 이름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다. 임신이었다. 26의 봄,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검사기를 보는 순간 나는 몸이 떨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남편은 나를 꼭 끌어안으며 기뻐했다.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비로소 완전한 가정을 꾸린 것 같았다. 엄마가 남긴 공허함을 내 아이로 채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후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눈물은 제멋대로 쏟아졌다. 남편은 내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순간 나는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집에 돌아와 멍하니 누워있을 때 내 배를 쓰다듬으며 수없이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동안 나는 울음이 멎지 않았고 스스로를 끝없이 탓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남편은 옆에서 묵묵히 나를 지켰다. 너 잘못 아니야. 우리 다시 기회가 올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쉽게 믿지 못했다. 세상 모든 불행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엄마가 떠난 상처 위에, 아빠의 외로운 뒷모습 위에, 이제는 아이까지 잃은 현실이 겹쳐졌다. 시간은 흘러갔다. 주변 사람들은 애써 위로했지만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아침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함께하며
내가 괜히 화를 내도 묵묵히 받아줬다. 그의 그런 모습에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다. 그리고 27이 되던 해 다시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임신이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앞섰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컸다. 지난번처럼 또다시 잃어버릴까봐 하루하루가 불안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손이 떨렸고 초음파실에 누울 때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번엔 무조건 잘 될 거야. 우리가 끝까지 함께 지킬 거야. 그의 말은 내게 힘이 되었다. 나는 매일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랑 아빠가 널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심장이 뛰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작은 화면 속에서 꿈틀대는 생명을 볼 때마다 나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았다. 임신 기간 내내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입덧에 시달렸지만 그것조차 감사했다. 이번엔 아이가 버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웃을 수 있었다. 남편은 밤마다 내 배에 귀를 대고 속삭였다. 아가야, 아빠야,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줘.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우리 딸이 세상에 태어났다.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 나는 세상 모든 소리를 잊었다. 작고 따뜻한 몸을 품에 안았을 때 그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속으로 끝없이 다짐했다. 그 아이는 내게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다. 엄마 없이 자라며 공허했던 내 삶은 딸을 통해 다시 채워졌다. 남편과 함께 딸을 바라보며 웃을 때면 그동안의 상처도 조금은 의미가 있는 과정이었구나 싶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그 작은 손가락을 움켜쥐고 처음 눈을 마주했을 때 그동안의 유산으로 겪었던 절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육아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밤낮 없이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젖을 떼기 전까지는 내 몸은 늘 지쳐 있었다.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아이의 작은 웃음과 옹알이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첫 돌을 맞기 전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원래 지병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셨다. 괜찮다. 약만 먹으면 된다라며 웃어넘기셨다. 하지만 결국 그 말이 마지막이 되었다. 아이의 첫 돌을 앞두고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다가도 아직 아버지의 존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딸을 안고 울음을 삼켜야 했다. 이 아이에게는 할아버지의 기억조차 남지 않겠구나. 그 사실이 나를 더 슬프게 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씩씩해 보였던 할머니도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셨다.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할머니의 슬픔을 이해하기에는 내 슬픔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전업주부로 아이만 돌보며 살았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다 보니 세상과 단절된 느낌도 들었다. 친구들은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 속에서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곤 했다. 그래도 남편의 작은 배려와 아이의 웃음에 의지하며 견뎠다. 하지만 또다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작은 삼촌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믿기지도 않았다. 아이를 한창 귀여워하실 나이에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것도 가슴 아팠는데 이번엔 또 삼촌이었다. 할머니는 단 6년 사이에 남편과 2 아들을 잃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을 겪는 할머니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장례식장에서 나는 어린 조카의 눈물을 보았다. 삼촌의 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숙모가 한글도 모르는 상태라 장례 절차조차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내가 앞장서서 보험 문제며 장례 절차까지 다 챙겨야 했다. 28의 나이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였는데 나는 오히려 집안의 기둥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엄마가 집을 떠났을 때부터 예감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나는 내 아이와 남편, 그리고 할머니를 지켜야 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은 산산조각이 날 게 분명했다. 할머니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 하셨지만 가끔씩 혼잣말처럼 내 아들들 하며 흐느끼셨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그런데 얼마 전 할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지만 건망증처럼 한 번씩 깜빡하셨다. 그마저도 마음이 불안했다. 이대로 할머니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와중에 엄마 소식이 들려왔다. 오랜만에 연락을 해온 엄마는 그 남자와 함께 사업을 하다 빚을 졌다고 했다.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는 절박했다. 솔직히 나는 화가 났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엄마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부치라는 마음 때문에 외면하지 못했다. 남편과 상의 끝에 대출을 받아 엄마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처음엔 꼬박꼬박 갚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결국 돈도 안 보내고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반복해서 받아야 할까? 왜 버려놓고 떠나놓고 힘들 때만 찾을까? 엄마에 대한 원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엄마가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그 남자와 헤어지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엄마는 미적거렸다. 미운 정이 들어버린 걸까? 나는 하루하루 아이를 키우며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삼켜야 했다. 웃어야 할 자리에 눈물이 치밀었고 눈물을 쏟아야 할 자리에 웃음을 지어야 했다. 나는 그렇게 30 중반의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아이는 이제 4살이 되었다.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매일 새로운 말을 배우며 내 하루를 채워주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잊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과 불안이 있었다. 아버지와 삼촌을 떠나보낸 할머니, 그리고 아이를 지켜야 하는 나 자신. 삶은 그렇게 나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다행히 좋은 요양보호사를 만나 산책도 다니고 경로당에도 나가며 비교적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계셨다. 가끔 깜빡하실 때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와 손을 맞잡고 할머니와 함께 걷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버텼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작은 꽃을 사서 창가에 놓아드리면 잠시나마 미소가 돌아오셨다. 그런 순간들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삶은 끝없는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보살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엄마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다. 도움을 주고 싶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원망과 실망이 남아 있었다. 대출을 해주고 갚지 않는 엄마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분노만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나는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엄마가 나에게 기대는 것보다 내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 남편은 늘 곁에서 나를 지켜주었다.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아이를 돌봐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때로는 웃음 속에서 서로의 피로를 달랬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이 쌓이면서 나는 비로소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는 전쟁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축복이었다. 아이가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잊고 있던 희망을 다시 떠올렸다.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종종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20살의 엄마를 잃고 26의 첫 아이를 유산하며
27에 다시 아이를 품는 과정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상실과 슬픔, 책임과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남편, 아이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지금의 나를 보면 문득 마음이 놓인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힘이 생겼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한다. 그러나 그리움이 원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나는 내 삶과 내 가족을 돌보며 살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엄마와 다시 마주하게 되더라도 미움보다는 이해와 연민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안다. 삶은 한 번의 상실로 끝나지 않고 연속된 기쁨과 슬픔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나는 그 길 위에서 흔들리면서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내 아이가 나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나를 믿고 바라보는 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오늘도 나는 딸의 웃음을 보며 작은 행복을 느낀다. 아이와 함께 걸으며 할머니와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남편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며 나는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기록하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니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버텨낼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과 가족,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